기초대사량을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노화가 빠르게 오는 거예요. 이 노화가 빠르게 온다는 거는 단순히 이런 피부가 노화가 빨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PD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밥이 있는데 인공 감미료를 여기다가 첨가해서 이제 뿌리셨어요. 그럼 드실 건가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진짜 나는 뭐 보디빌더 이런 거 그냥 관심 없고 그냥 살을 빼서 뭐 옷을 좀 예쁘게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남들이 보기에 흉하지 않은 몸매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굳이 뭐 무산소 운동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유산소만 해서 좀 살을 빼고 이렇게 그냥 해도 되나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근육이 없게 되면 근육량이 어느 정도 기초대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기초대사가 사실 요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뼈가 뭐로 감싸고 있죠? 근육이요. 그렇죠. 이 근육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뼈가 망가지나요? 뼈가 잘 부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이건 다이어트를 떠나서 이런 인대나 뭐 힘줄이나 이런 관절 건강들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디빌더 이런 게 아니더라도 불편한 삶을 살면서 100세까지 살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해야지 어느 정도 이쁘게 빠집니다. 근데 만약에 살을 뺐는데 거북목에 구분 등에 이러면 살 빼고 싶을까요? 아니죠. 이런 거를 원하고 아마 다이어트를 하셨을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을 만들면서 살을 빼고 싶다면 근력 운동을 꼭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주로 이제 뭐 상담을 해주면은 무산소와 유산소 몇 대 몇으로 좀 많이 잡아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안 하니까 이제 하려고 오겠죠? 일단 처음에는 저는 무산소, 유산소가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운동을 해라. 일단은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부분 사람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막상 알려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운동을 이렇게 뭐 무산소 운동, 얼마 유산소 운동, 얼마 이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게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재미를 붙이면은 뭐 무산소를 하든 유산소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비율을 짜드리자면 근력 운동 한 6, 유산소 운동 4 이 정도. 그래도 근력 운동이 좀 많긴 하네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유산소냐 무산소냐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어떤 운동이든 운동의 양을 늘려라. 맞죠. 일단 대부분은 절대적인 운동 부족이다. 맞죠. 일단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꾸준히 한 다음에 그 다음 뭔가 내가 거기서 좀 뭐 비율을 고민해야지. 운동의 종류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이제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근육이 없네? 근육이 줄었으니까 뭐 기초대사량이 준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뭐 써주신 책을 보니까 그 근육보다도 다른 게 이제 원인이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근육은 기초대사량을 엄청나게 올리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에만 신경을 씁니다. 근데 유지만 해도 정말 잘하네요.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사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량을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염증입니다. 왜냐면 이 염증 자체가 우리 몸에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생기면 계속 지방 합성이 촉진되고 지방 분해가 억제가 되면서 결국에 살이 안 빠지게 되고 그럼 결국에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사 조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염증이고 두 번째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뭔지 아시나요? 활성산소 뭐 노화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왜냐면은 요즘 활성산소로 관해서 이제 뭐 피부 이런 처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배기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이제 타고 다닐 때 연료를 태우면서 이제 매연으로 나오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인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한 2% 정도? 2% 정도 필요하지 그 나머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게
세포를 망가뜨려. 아까 우리 세포 배웠잖아. 이 세포를 망가뜨리는데 그 아까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다 했죠?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이 있어서 그 에너지 공장을 망가뜨리려면 결국에 열량 소비가 안 되겠죠. 그렇죠. 에너지 소모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포 안에는 DNA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DNA를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노화가 빠르게 오는 거예요. 이 노화가 빠르게 온다는 거는 단순히 이런 피부가 노화가 빨리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전신의 노화가 빨리 오는 거거든요. 잘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과 젊은 사람과 보면 살이 누가 더 잘 빠진다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쉽게 빠지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 세포가 망가지면 결국에 나이 드신 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노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포가 이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살이 덜 빠진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성산소를 최대한 안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언제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는 소화흡수할 때. 소화흡수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소화를 하고 소장에서 흡수를 시켜요. 근데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해질 때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활성산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해지면 문제다. 근데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과 폭식이 결국에 비만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그래요? 네. 격렬한 운동이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면 좀 줄여야겠네요. 실제로 운동선수들 보면은 엄청 격렬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인이 사실 그 정도까지 운동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세포를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일반인이 오버트레이닝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걱정은 잠깐 집어넣으셔도 돼요. 되게 그 운동을 그렇게 힘들게 하기도 쉽지 않다. 맞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흡연, 술, 그리고 실제 이런 매연, 그리고 안 좋은 이제 설탕, 이제 기름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산소를 좀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대사량을 낮추는 게 고혈당입니다. 이제 요즘에 혈당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소화당뇨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간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요즘에는 탕후루, 카페에 가도 시럽이 들어간 맞죠. 그런 많고, 액상과당이 많고 그런 간식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혈당을 굉장히 많이 높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혈당이 되면 결국에 인슐린도 가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되고 대사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대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혈당을 결국에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먹는 이제 설탕, 액상과당,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물론 안 먹기는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요. 현대사회에서. 저는 이제 끊으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줄여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다 먹었으면 한 일주일에 6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일주일에 5번 이런 식으로 점점 줄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제로 식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음료도 그렇고 요즘에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이제 제가 트렌드 전문가 인터뷰 해보면 이제 제로가 아니면 팔리질 않는다고. 그럼 이 제로를 먹으면 이 혈당이 오르진 않을 테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열량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인공 감미료잖아요. 그리고 인공 감미료가 이제 아스파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것들은 인슐린을 조금씩 높인다는 이런 논문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콜라를 안 먹으면 폭식할 것 같아. 그럴 때는 제로 콜라 먹는 게 훨씬 낫죠. 오리지널 콜라보다? 그렇죠. 그럴 때는 추천합니다. 근데 인공 감미료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암 유발률이 가장 높은 그런 인공감미료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PD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밥이 있는데 인공감미료를 여기다가 첨가해서 이제 뿌려줬어요. 그럼 드실 건가요? 맛있으면 먹겠죠? 근데 이거를 화학식품이라는 걸 알고 먹었어요. 아무래도 좀 덜 먹겠죠. 안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꺼려지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설탕보다는 낫다라는 맞죠. 거죠. 일단은 설탕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제로 콜라를 해도 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처럼 이제 완전히 이게 무해하고 많이 먹어도 큰 부작용이 없는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먹고 싶다면은 설탕이 들어간 것보다는 나을 수 있으나 네. 이건 역시도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맞죠. 그렇게 권하진 않는다. 참 다이어트 할 때 참 제로를 먹냐 오리지널을 먹냐 이게 참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아마 네. 그런 분은 본 적 없으실 거예요. 난 제로 콜라 먹고 살을 뺐어. 아니 그쵸. 예. 네. 그런 건 없죠. 네. 그리고 이런 우리가 결국에 제로 음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단맛이잖아. 근데 이 단맛을 계속 우리가 섭취하다 보면 단 게 더 땡깁니다.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있죠. 네. 우리가 단 걸 먹게 되면 짠 게 땡기고 짠 걸 먹게 되면 단 게 땡기고 그러면서 이제 식습관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단맛을 점점 우리 입맛에서 없애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수강생분들한테 이런 단맛이 땡길 때 어떤 걸 먹으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뭘 먹으러 가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과일을 먹으라고. 과일. 네. 뭐 과일도 이제 베리류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혈당을 조금 더 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먹으라고 하지만 만약에 먹으라면은 이제 식사할 때 한 탄수화물의 10% 정도 같이 이렇게 먹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단 것에 대한 이런 보상도 조금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과일을 좀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제 콜라나 단 거가 많이 땡기는 분들한테는.